불처럼 반짝지근한 지식과 지혜 꿀단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 책은 일단 되게 주의할 게 많아요. 왜냐면 200년 전 거라 지금 우리 현대 관점이 지나치게 투영돼서 읽으면 이게 좀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습니다. 아, 이 책 너무 어렵더라고요, 진짜. 네. 쉽게 설명해 주세요. 네. 먼저 공산당 선언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의인 동맹에서 그다음에 공산주의자 동맹으로 이렇게 전환을 할 때 그 강령으로서 쓴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막스의 온전한 사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 마르크스 고유한 생각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한 90% 80% 90%는 마르크스 고유한 생각일 수 있지만 아. 확실하게 마르크스 모든 사상이 정립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 또 이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오늘 저희가 마르크스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공산당 선언은 프리드리 engels가 같이 쓴 책입니다. 책은 아니죠. 선언문이죠. 선언문이죠. 그래갖고 이거의 연장선상에서 이 책은 어디까지 정치 텍스트입니다. 음. 그러니까 결코 이게 무슨 이 책 가지고 공산당 다 알았다라고 하기에는 정치 선언문이기 때문에 아직 강령에 좀 가깝고 뭐 학술적인 되게 엄밀함이 요구되는 책은 아니에요. 네. 그거를 조금 주의할 필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을 가장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2월 혁명을 보고 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2월 혁명은 이 책 쓰고 나서 4시간 후에 일어납니다. 정말 4시간이요? 간발의 차이로 이 차이가 간발의 차이로 일어나요. 이거 이게 혁명은 뭔가요? 프랑스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나폴레옹이 망했잖아요. 네. 나폴레옹이 망해갖고 1812년부터 이후로 1830년까지 부르봉 왕조가 다시 등장합니다. 방금 말했던 루이 16세의 이제 조카죠. 조카였나요? 루이 18세. 네, 네. 루이 18세가 등장하고 뭐 샤를 10세가 다시 즉위를 하게 되는데 다시 왕권이 네, 다시 그렇죠. 왕정이 복고되는 거죠. 아, 네네. 그게 왕정 네. 복고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정치를 또 개판으로 친 거예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시대에 안 맞는 거죠. 그리고 1830년에 어떤 혁명이 일어나냐면 7월 혁명이 일어납니다. 7월에 일어났습니까? 네네네. 7월 혁명이 일어나고 이때 루이 필리프가 아마 네. 등장을 하게 되고 이때 입헌군주국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가 입헌군주국 하게 되면 사실 어쨌든 군주잖아요. 네. 또 쿠데타 일으키는 거죠 이때. 음. 그리고 난리가 나가지고 다시 또 7월 왕정이 세워집니다. 7월 혁명이 일어났으니까. 그러고 나서 또 숨가쁘게 가면서 1848년 2월에 프랑스 혁명이 다시 한번 혁명이 터지는 거죠. 이러면서 등장하는 사람이 나폴레옹 3세가 이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나폴레옹의 조카예요. 네. 아, 그렇죠. 그렇구나. 근데 왜 나폴레옹 3세냐? 이 사람도 1851년에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게 지 삼촌 따라서 쿠데타만 이러다가 뭐 역사가 끝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정말 쿠데타로 일어난 네. 정권은 또 다시 쿠데타로 쿠데타로 무너뜨리는 이런 혼란의 시기였던 거예요. 네. 시민들은 불안할 만한 것 같아요. 그럼요. 뭐 맨날 바뀌어 뭐. 약간 요즘 미얀마 같은 느낌? 좀 드는 것 아, 같아요. 네네. 이제 본격적으로 좀 공산당 선언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공산당 선언 같은 경우에는 총 4장으로 이루어졌어요. 1장이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제목부터 세네요. 2장이 프롤레타리아 공산주의자들인데 1, 2장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들의 소개에 좀 가깝습니다.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소개에 가깝고 3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를 깝니다. 이제 공산주의자 동맹이 왜 우월한지를 조금 보여주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까는 거죠. 그다음 4장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그럼 이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실천적인 방안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합니다. 1장부터 살짝 조금씩 보게 되면 가장 첫 문장은 뭐죠? 가장 첫 문장 제일 유명한 그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유령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 떠들고 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이다. 그 문장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뭔가 이 문장을 시작하고 다음 문장을 나가는데 이 문장이 모든 걸 함축하고 시작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래갖고 그 막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역사를 분석하는 걸 굉장히 중시합니다. 일단 막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건 계급이에요. 그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는 생산 수단으로 구분을 합니다. 왜냐면 이 시기는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로 구분을 하는 막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본주의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결국은 착취와 억압을 낳게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오래가지 못한다고 볼 뿐입니다. 자본주의 자체는 긍정을 하지만 시스템이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갖고 왜 오래가지 못하냐라고 말을 할 때는 바로 생산력과 그다음에 생산 관계의 모순에서 조금 찾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나요? 생산을 하는 주체는 노동자들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그것을 거기서 나오는 이득은 누가 대부분 가져가죠? 그 생산 수다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죠. 그런 네네. 거죠? 거기서 이제 그게 모순이란 겁니까?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자기가 얼마 받을지 몰라요. 금요일 날 임금을 아. 주는데 월요일 날 금요일이 아니죠. 토요일 날 임금을 받는데 얼마 받을지 몰라요. 왜냐? 조금 늦잖아. 그럼 4분의 1로 깎아 버립니다. 임금을. 헐. 5분 늦으면 4분의 1로 깎아 버리고. 그러니까 되게 임금이 되게 유동적인 거예요. 어. 이 시기는. 어. 이 시기 공황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공황하면 뭐 생각나요? 우리는 이제 경제대공황. 예, 그쵸, 경제대공 경제대공황 1929년. 네네, 그쵸. 어. 그거 생각나고 IMF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아, 우리나라 IMF. 네. 근데 이 시기 공황은 주기적인 공황이 굉장히 자주 옵니다. 생각보다 자주 옵니다. 거의 뭐 짧으면은 3, 4년에 한 3, 4년에 한 번, 번. 길면은 10년에 한 번. 사실 우리도 10년에 한 번씩은 공황이 와요. 오잖아요. 사실. 네, 2008년도에도 한 번 2008년 왔었죠. 왔고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게 조금 특이하긴 하지만 코로나 한 번 네. 왔고 그다음에 그 전에 IMF 왔고 네. 하고 이런 10년마다 주기가 오는데 이 시기는 진짜 굉장히 공황이 자기 친구처럼 있는 거예요. 자기와 같이 일상이죠. 일상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본주의는 결국 굉장히 흔들리는 체제로 갈 수밖에 없고 이것은 곧 사회주의 전환을 일으킨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야기를 마칩니다. 네네네. 계급이 마지막으로는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만 남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단순한 계급이 단순해지고 그 다음에 점점점 대중의 빈곤화가 심화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빈곤화는 근데 역설적으로 프롤레타리아들에게는 우리 프롤레타리아라는 어떤 계급 의식을 심게 되어 준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서 이들이 뭉치게 되고 그러면서 혁명을 하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하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는 진짜 주의해야 하는 건데 여기서 독재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독재 아니에요. 그리고 독재라는 단어가 사실 어감이 좋진 네, 않은데요. 어감이 좋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냐면 우리가 독재하면 무슨 생각해요, 방금처럼? 뭐 독재자. 가장 독재자. 대표적인 사람들? 뭐 저기 윗동네? 바로 위에 있었네. 아유, 뭐. 너무 민감해지니까. 멀리 가서 찾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독재라는 말은 딕타토르라는 그 로마 그 독재관이라고 있거든요. 네. 들어보셨나요? 아니,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 관직의 네, 이름인가요? 관직의 이름인데 약간 그러니까 약간 군란이 일어나거나 이러면 계엄 사령관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약간 아. 계엄 사령관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렇게 뭔가 그런 혼란이 이제 해소되면 다시 사라지는 네, 거예요. 약간 그때는? 비대위 체제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하면 너희들 독재 국가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라고 비판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혀 다른 용어입니다. 그거를 직역해서 쓸 뿐이지. 네네네.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도 결국에는 한시적인 거라는 네네네. 거죠. 그렇네. 일시적인 그렇네. 거라는 네. 거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뭐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한다라는 것이 공산당 선언의 전체적인 내용인 겁니다. 네네. 좋습니다. 이렇게 뭐 저희가 공산당 선언 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좀 한번 다뤄봤습니다.